원장님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는 눈매 교정인데요. 혹시 눈매 교정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어떤 거다라고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졸린 눈이나 네. 약간 감기 쪽에 이렇게 띄워주는 눈매 교정하면은 네네. 안 감긴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할 강의를 한 번만 들으시면 그런 질문은 다시는 안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눈 뜨는 힘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말을 하는데, 눈 뜨는 힘이라고 하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눈이 얼마큼 움직이는가, 지금 이 위에 윗꺼풀이 움직이는 거리가 이 정도 되었다고 쳤을 때 이 정도를 눈 뜨는 힘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환자분이 눈을 조금밖에 못 뜨시는 경우고, 근데 이분이 눈을 이 정도 많이 뜨셨다 이럴 때는 눈을 이만큼 움직이신 거죠. 눈을 이만큼 움직이신 거기 때문에 눈을 요거밖에 못 뜨시는 환자분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눈매 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매 교정을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고 저는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쌍꺼풀을 만든다고 할 때는 쌍꺼풀 판이랑 피부 조직 자체를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쌍꺼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매를 교정한다고 하는 거는 눈 뜨는 근육 자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묶어서 눈을 이렇게 당겨주는 거를 이제 총칭해서 눈매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보통 이제 눈매 교정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눈 뜨는 근육이 여기 있고 여기가 쌍꺼풀 판이고 이게 속눈썹인데, 아예 여기 있는 눈 뜨는 근육 자체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뒤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을 앞에 쌍꺼풀 판에 교정을 시키게 되면 눈이 뒤로 이렇게 확 당기게 됩니다. 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보통은 근절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근육을 자르는 거죠. 환자분이 일단은 눈이 너무 못 뜨기 때문에 이렇게 안검하수가 심하신 분들은 대학병원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했을 때 눈은 굉장히 커지지만 눈이 좀 크신 분들은 수술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안 감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감깁니다. 또 눈이 너무 힘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피부에서 쌍꺼풀 판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떠한 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눈 뜨는 근육이랑 쌍꺼풀 판이랑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 치고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눈이 살짝 그냥 뜨기가 좋아지는 거지 딱 눈에 띄일 정도로 눈이 또렷해지거나 선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조치도 없이 묶기만 하면 근육이 많이 안 딸려오겠죠? 그리고 이게 또 유지 측면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쓰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보통 눈 뜨는 근육은 두 개 층은 아니는데 의학 명칭으로는 이 위에 거를 아포뉴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근육을 물러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근육 중에서 위에 있는 아포뉴로시스만 분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것보다는 덜 당겨지지만 충분히 제가 눈을 많이 당길 수도 있고 그 정도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눈매도 많이 크게 만들면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여기 하게 되면 여기가 조금 손상이 있겠죠? 여기 쌍꺼풀을 만들 거니까, 그리고 당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당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쌍꺼풀 판 위에 있는 조직도 다 재건을 해주고 나온다. 수술만 딱 하고 원래 상태 그대로 두고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저렇게 분리가 되면 네네. 근육을 안 자르시는 거예요? 근육은 자르진 않고요. 앞으로 이걸 당기기만 합니다. 네. 그러면 안 감기거나 이런 위험은 없겠네요? 네, 없고 많이 당기고 싶으면 이거를 많이 좀 당길 수도 있고, 처음에도 저도 이런 방법을 썼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눈을 크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또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이제 근육을 분리해서 위에 있는 근육을 당기는 방식을 통해서 눈매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선호하고. 원장님, 근데 저렇게 묶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손으로 막 눈을 비비거나 이러면 풀리진 않나요? 사실 너무 많이 비비면 좀 풀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까지 풀려서 오신 분은 크게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눈매 교정도 많이 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번 묶는 1년 지속된다 생각하고 거의 10번씩 묶어가지고 왜냐면 10년 뒤에도 환자분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절대 안 풀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절대 안 풀리기 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푸는 건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딱 끊으면 풀립니다. 아. 네. 이건 돌아갈 수가 없겠죠.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딱 풀고 만약에 환자분이 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더 당기고 싶다 이러면 제가 앞으로 더 전진해서 당기면 되고 환자분이 눈이 너무 세 보여요 좀 작아지고 싶어요 이러면 여기 꿰맺는 거 딱 풀기만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웬만한 눈은 완전 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눈을 어떻게 당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남았죠. 어떤 방향으로 당길까? 네, 당기는 방향에 따라서 눈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근데 또 방향에 대해서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성형외과적으로는 이게 환자분 눈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사실 오른쪽 눈, 왼쪽 눈이 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많이 당길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 눈을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파트를. 그래서 이제 각각에 따라서 1번을 당길 것인가, 3번을 당길 것인가, 5번을 당길 것인가 이건 환자분 눈의 상태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의사라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당길 것이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 겁니다. 없습니다. 정답 2번은 1번이랑 2번. 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덜 그렇습니다. 기다리세요. A few moments later. 눈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왼쪽 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 눈에서는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을 중점적으로 수술을 하실 것 같아요? 1번. 1번, 2번. 1번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동공을 봤을 때 이쪽에 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1번 쪽과 2번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렇게 당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술 기록지를 적을 때 왼쪽 눈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여기도 조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조금 뭐 한 2mm 이렇게 올렸다 1번, 2번은 한 6mm 정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수술 기록지를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럼 네, 3번, 5번은 안 올리는 거예요? 이 눈에서는 이제 올리긴 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올린 것만 수술 기록지에 적어 놓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1, 2, 3, 4, 5번 중에서 어디를 올릴 것 같아요? 4번, 5번. 그렇죠. 네. 동공을 먼저 중심을 보시면 되거든요. 동공이 이렇게 있으면 내측 동공이 올라가 있고 외측 동공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또 3번으로 봤을 때 4번, 5번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럼 제가 수술 기록지에다가 왼쪽에 4번, 5번 해서 이제 몇 미리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적어 놓겠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눈 같은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눈인데 보통 눈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한 이 정도까지는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눈을 약간 이렇게까지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통 하듯이 2번, 4번. 그렇죠. 2번과 4번을 올리겠죠. 그럼 제가 왼쪽에 2번과 4번을 몇 미리 올렸다 이렇게 수술 기록지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눈이 앞쪽으로 이렇게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서는 이제 눈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1번, 3번 위주로 특히 저는 1번은 좀 많이 당겨서 이 눈을 이렇게 좀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저는 수술 기록지에다가 왼쪽에 1번, 1번, 3번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왜냐하면 1번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제가 2포인트로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적어놓고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눈이 이 끝에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4번이나 5번 이쪽을 많이 좀 당기게 되고 제 수술 기록지에 4번, 5번, 5번 이렇게 몇 미리 올렸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 눈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오른쪽, 왼쪽 눈 형태가 다 또 다르고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눈이 조금씩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분의 눈을 최대한 좀 또렷하고 좀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한 결과 동공을 중심으로 5포인트를 나눠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눈매 교정을 시행을 합니다.
어때요? 이제 눈매 교정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좀 알겠는데 근육이 어쩌고 이런 거 자체도 아직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개념 자체는 눈 뜨는 힘을 강화시켜준다. 눈 뜨는 근육을 당겨서 눈을 크게 만들어준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사실 상담하시는데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것만 그냥 생각하고 원장님께 상담 받으러 가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은 제가 잘해야 될 사항이지 환자분은 어떤 눈을 원하시는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그것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최적의 눈을 권해드리고 수술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제발.